안녕하세요. 노인장기환기관 평가준비의 모든 것 하과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실전편을 진행하려 합니다. 매뉴얼을 설명드렸던 기본편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씩 작성하는 우리 응용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제 실전편이 진행이 되는데요. 실전편은 쉽게 말씀드리면 평가 하나하나 준비하시면서 나는 이게 궁금해.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남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이거에 대한 저한테 이메일이 됐든 전화가 됐든 뭐 카페 질문이 됐든 가장 많은 질문을 한 그런 궁금한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 실전편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우리 또 의견을 저한테 주셨어요. 좀 약간 그러니까 평가 번호대로 좀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 실전편은 이제 평가 번호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운영규정에 대한 이제 우리 궁금한 실전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규정은 뭐 기본편이랑 응용편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평가 준비 항목에서 뭐 방문그룹이 됐든 주간보고가 됐든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이 운영규정에서 나는 이게 궁금해. 너는 이게 궁금하니? 이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씩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하면서 해결하는 또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규정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뭐냐면 우리 국민건강공단에서 2022년 코로나19 관련 장기환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 방법 7차 내역입니다. 그 7차 내역에서 우리가 평가 기준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도 평가에서 인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또 한번 알아가면서 또 같이 공유하고 또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준이 운영규정에 대한 기관을 운영하면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평가 시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하나요? 라는 얘기인데, 잠시만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단에서는 어떤 얘기를 취했냐면, 운영규정 및 지침 기준 2번 운영규정에 따라 실제로 기관을 운영했는지 확인하며, 운영규정 항목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가 달릴 수 있으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실제로 규정되어 작성한 급여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우리 평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저희가 평가기준 1번은 10가지, 11가지 항목이 모두 들어있으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기준 2번에서 그럼 이렇게 운영규정에 따라서 기관을 운영했는지 물어봐요.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 저희 운영규정에 따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관들이 그 11가지 평가 지표 중에서 하나를 찍어요. 예를 든다면 자, 그러면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 방법을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규정 개정 절차를 열었더니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본 기관의 운영규정은 운영위회를 통해 가지고 본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평가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 운영규정을 개정했던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꺼내라고 합니다. 회의록을 꺼내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한 적이 없어요. 또 운영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회의 안건이 없다면 이 평가기준 2번은 인정을 안 합니다. 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반드시 기관에서 운영규정에 대한 10가지 지침에 대해서 그 규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진행을 했는지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실제로 했느냐 그럼 이용계약의 사항 안에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모집을 하겠다 우리는 수가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급여계약서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나 확인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관들이 전부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운영규정 개정 절차의 방법에 대해서는 꼭 시청하신 분들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그 평가를 준비하는 많은 기관들이 궁금해했던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느냐라는 질문인데 이거에 대한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이 부분 꼭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평가 준비하고 또 평가관한테 내가 대답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해서 진행해 주셔야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은 연도별로 마련되어 있어요. 이 질문도 엄청 많습니다. 평가가 2023년이니까 또는 우리 홀수기간은 24년이잖아요. 그러면 당해 연도 것만 놔도 되는지 아니면 평가 기준 지표 적용 기간이 2020년도부터 하니까 2020년, 21년, 22년 올해니까 2023년까지 다 진행해야 되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또 질문도 많이 합니다. 공단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지표 적용 기간에 유효한 운영규정인지 확인하며 매년 개정된 운영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분명히 매년 개정된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3년 당해 연도 거만 꺼내서 평가를 진행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 말에 조금 어긋나요. 공단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제가 실제 저희 거래처들 평가 진행되는 거 보고 하면 매년 집어넣는 게 저는 낫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까 분명 운영규정 개정 내용이 있느냐, 운영규정에 그럼 그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든 그럼 그거에 대한 증명으로서 기존 연도 운영규정과 우리가 뭐가 바뀌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 또한 증명자료예요. 따라서 이 질문에서 공단에서는 뭐 운영규정이 개정된 걸 확인하진 않아요. 따라서 당해 연도거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물론 그렇게 확인하는 평가관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언제나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악의 평가 기준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연도별로 저는 넣으라고 말씀드려요. 아니면 2023년 거를 넣어놓고 그 연도에 바뀐 부분 있잖아요. 바뀐 부분만 뒤에 첨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우리가 운영규정 바뀐 게 없죠. 그러나 하나가 바뀌었죠. 수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2024년 운영규정 뒤에다가 2020, 21에서 넘어갈 때 운영규정 개정 변경사항 해가지고 수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부분만 연도별로 넣으셔도 훨씬 낫습니다. 종이를 우리가 좀 아끼겠다 한다면. 자, 그러면 이 질문의 답변. 공단에서는 개정된 내용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것만 넣어도 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해도 되지만 저라면 최악의 평가관을 저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넣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종이가 너무 나는 아깝다 하시는 기관들은 2023년도 즉 짝수기간이에요. 한가 당해 연도 거를 메뉴에 올리고 그 뒤에다가는 연도별로 뭐가 바뀌었습니다라고 한 장 또는 두 장짜리로 정리해서 넣어주신다면 더 완벽하게 이 평가 기준에 대해 준비를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 오늘 실전편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질문과 공단에 문의한 것 중에 다빈도 질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평가 기준들이 한시적으로 바뀌어서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알아보게끔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공단에 다빈도 질문에 대한 거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무슨 걸 확인할 거냐면 우리 카페나 저한테 별도로 질문 증거에 대해서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내가 하나만 나는 이렇게 평가 매뉴얼대로 해놨으니까 만점을 맞을 거야가 아니라 그 평가 매뉴얼 안에 표시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내가 평가가 끝나야만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이미 내가 감점을 맞고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우리 저희 깜페 회원이었죠. N9967님이 질문하신 건데 운영규정 구성 11개 항목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 11개 이 중에서 변경된 부분이 올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2022년도에서 우리가 2020에서 2022년까지 평가 매뉴얼을 발표되기 전까지는 평가 매뉴얼이 고정적이었습니다. 기존 매뉴얼이 적용됐으니까요. 근데 2023년부터 운영규정 매뉴얼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건 딱 하나예요. 바뀐 건 실질적으로 매뉴얼에서 바뀐 건 뭐냐면 기존에는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이 빠진 겁니다. 지침이 빠져가지고 2023년 운영규정에서는 급여중 지침 10가지 항목이 급여중 영양관리, 우리 방문유형에서는 평가번호 16번인가 그러고 주간보가 20몇 번 될 겁니다. 급여형 영양관리에 별도의 급여형 지침 항목으로 넘어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질문하신 분처럼 제가 가끔 질문을 드려요. 시청하신 분들이 제가 기관 가가지고 운영규정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들 바뀐 게 없는데요 이래요. 없는 게 왜 없어요. 작년에 올해 넘어왔을 때 가장 크게 변화된 거는 급여형 지침이 빠졌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 반드시 평가관이 운영규정에 바뀐 게 있습니까? 그러면 꼭 두 가지는 얘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수가가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급여형 지침이 빠졌습니다. 뒤에 급여형 영양관리로 별도로 분리해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우리 9988님이 카페에 질문하신 건데 운영규정에 운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운영을 별도로 설치한다고 간략하게 만들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우리 제가기관에는 평가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아예 없어요. 운영위원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넣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우리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본 기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한다. 이렇게라도 표시해 주시면 좋고요. 근데 우리가 제가기관 안에서도 우리 고유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에 다른 기관들에서 어느 기관에서는
평가가 아니라 운영상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은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운영규정에 기관에 맞게끔 운영위원회 내용을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청하신 분들 확인하셔야 될 건 내가 운영위원회를 평상시에 해야 되는 기관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기관인지에 따라서 운영규정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치 이런 부분을 집어넣으실 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하고 운영위원회 안에는 뭐 내부 인원 3명, 외부 인원 뭐 3명 해가지고 뭐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보호자 대표, 근로자 대표, 그다음에 지역사회 대표, 전문가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내용을 넣으신 게 좋아요. 실제로 운영위원회는 요양원들, 우리 공동생활 가정이나 요양원들에서는 필수로 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기관은 나뉘어요. 현재 평가에서는 운영위원회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다? 우리 기관이 평상시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기관인지 안 하는 기관인지를 확인해서 이거는 별도 확인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는 기관이었으면 C군구에서 전화가 왔을 겁니다. 연말되면 운영위원회 빨리 보고하라고. 보고를 하라고 한 기관들은 운영위원회를 해야 돼요. 그게 없었다. 그러면 별도로 우리는 사업자 등록상 운영위를 별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다음 궁금한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WO우님이 질문하신 건데 운영규정에서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은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각각 만들어야 하나요? 자, 이 질문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면 대부분 질문이나 내가 고민이 많은 게 내가 방문요양과 방문 목욕을 가고 있어요. 이런 기관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방문요양도 하고 방문도 목욕도 하고 그러면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나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복지사님이나 원장님들은 어차피 방문요양이나 방문 목욕 내 거 하나니까 그냥 뭐 똑같은 거 하나로 진행을 하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공단에서 바라볼 때는 두 개 기관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의 대표자로 내가 방문요양과 방문 목욕을 내가 지금 운영하더라도 공단에서 바라볼 때는 두 개 기관인 거예요. 따라서 각각 가장 중요한 건 차라리 각각으로 준비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각각으로. 근데 내가 각각으로 못하겠다고 한다면 운영규정 안에 운영규정 겉페이지에 예를 든다면 자 운영규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운영규정 여기 밑에다가 차라리 이거는 우리가 두 개를 한다면 방문요양 이렇게 표시를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별도로. 이거는 우리가 방문요양의 운영규정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우리는 각각을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통합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목욕 포함 이렇게라도 표시를 해주셔야 이 기관에서는 운영규정을 방문요양과 목욕을 하는데 통합해서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이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질문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되게 헷갈리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정답으로 말씀드리자면 각각 하는 게 최고다. 그러나 내가 조금 분리해서 나는 그러니까 통합으로 하겠다고 하시면 통합으로 하세요. 단 아까처럼 겉페이지에 푸시를 하시고 출력은 몇 부 하셔야 돼요. 출력은 뭐 한 부로 하셔도 되고 각각 두 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평가 준비를 할 때 되도록이면 평가 번호대로 우리 파일처를 만들잖아요. 이것도 저는 별도로 준비하게 해요. 아니면 기관에서 헷갈립니다. 내가 막 요양목액 통합시켜 놓으면은 내가 헷갈리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준비하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시청하신 분들도 내가 방문요양이랑 방문 목욕을 같이 운영을 하든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같이 운영하든 각각 준비한다고 하시면 되고 각각 그 내용을 분리하는 게 가장 평가에서 헷갈리지도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되세요. 아셨죠? 평가라는 건 시험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내가 보러 가는데 정답이 뭐가 나올 거 질문을 알려줬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내가 정확한 답변을 빨리 알아갖고 가야지. 시험장에 가서 내가 그걸 막 분리하면 그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평가라는 건 감사, 즉 시험이에요. 분리해서 하시는 게 시험 당일날, 평가 당일날 굉장히 편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또 답인도 질문하는 분들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운마님이 질문하신 건데 2023년 운영규정은 11개 항목만 작성해 비치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2020에서 22년도 운영규정은 11개 항목에 금융지침 10개를 출력해서 비치하면 되고요. 자, 이 질문은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질문과 유사한 건데 우리 또 질문을 저한테 제일 많이 하세요. 운영규정 근데 2023년도 거에는 지침이 빠졌는데 전에는 지침이 있었잖아. 그러면 지침을 여기다 넣어놔야 돼, 빼야 돼? 고민 안 해보셨어요? 지침이 되게 많이 고민들 하세요. 이게 지침을 이게 넣어야 돼, 빼야 돼? 그럼 아까 그거에 대한 정답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예 4년制다 집어넣으면 이거에 대한 고민을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종이가 아깝고 저렇게 많은 출력을 어떻게 하면 바뀐 부분만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022년도 운용규정 안에 있던 지침 부분만 출력해서 이 부분을 빠졌습니다. 그 안에 넣어놓으신다면 훌륭하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준비하면 우리가 이 사소한 거 하나에 갈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기간 준비하신 분들이 어떻게든 평가관한테 더 잘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그 많은 걸 준비할 때는 언제나 평가 안에 있는 거 안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내가 고민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2020년도엔 지침이 있었는데 23년에 빠졌는데 넣어야 돼 말아야 돼. 그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커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그럼 다음 또 우리 다빈도 질문을 또 볼게요. 자, 우리 AKIE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2023년도 평가 대상 기간인데 방문위원과 방문인가를 받은 상태고 방문 목욕은 서비스가 한 건도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자, 이거 많이들 질문을 많이 생각해 보실 거예요. 운영규정 제공하는 장기간 급여 종류 게시에도 꼭 방문 모양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도 이 질문 많아요. 내가 방문위원 목욕하고 지금 인가 바다가 다 하는데 방문 목욕은 지금 2케이스밖에 없고 방문위원하고 하는데 제가 2개를 다 준비해야 될까요? 자, 이 질문 많이들 보시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평가 기준은 3인 미만은 평가를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런 질문에서 내가 3인 미만이라면 평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럼 굳이 준비를 안 해도 어차피 평가에 대해서 빠지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운영 규정 안에 2개를 만들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죠? 방문형을 운영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방문목욕에 대한 걸 내가 표시를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방문목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점 사유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2개 기간을 운영하는데 1개 기간이 평가 기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3인 미만 기준이다. 그러면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평가관이 전화를 하잖아요. 일제연계. 그럴 때 저희가 지금 3인 미만이라 평가 적용 제외입니까? 물어보면 제외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 다빈도 질문, 제가 딱 봤을 때 이 질문 정말 많이 한다. 그럼 우리가 실전편, 우리가 이걸 준비할 때 정말 이 사소한 부분을 해결하는 이게 실전편인데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또 다빈도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걸음빨리님이 저희 카페 회원분이 질문하신 건데, 자, 2022년 운영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이번에 고충처리 지침을 운영규정에 삽입을 하면 근로자 고충처리 규정 안에 고충처리 지침을 추가로 삽입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맨 끝장에 첨부를 넣고 22년 만들어 놓은 운영을 그대로 23년에 사용하면 되는지, 만약 추가된 내용을 삽입하면 그날 운영 계획과 날짜를 표기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질문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운영 규정의 고충처리 지침을 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신 것처럼 첫 번째, 운영 규정의 지침을 예를 들어, 자,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안에는 직원의 고충처리 절차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이게 개정을 내가 하고 싶어요. 개정을 하고 싶은데, 그럼 첫 번째, 그럼 저 고충처리 있는 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 보냐면 고충처리, 자, 나와라. 그죠? 근로자 고충처리 요 부분에 여기에서는 이제 보인 것처럼 11조잖아요. 그러면 11조에 그냥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걸 놔두고 맨 뒤에다가 다시 해서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운영 규정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 해당 부분 한 조항에 가서 내용을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아까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그럼 그렇게 개정하고 내가 언제 개정했다는 날짜를 거기다 적어야 되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건 평가 기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굳이 날짜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운영 규정에, 이거 개요네. 자, 운영 규정에 보시면 저는 언제나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이런 말을 해요. 이 규정은 2023년 1월부터 현재 적용하고 있다. 매년 1월부터 또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말 하나로 그게 통용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굳이 내가 고충처리 절차를 지금 바꿨으면 그 바꾼 거에 대해서 내가 날짜까지 넣어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도 정말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평가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개정 날짜까지 거다 내가 다 적어야 되나? 적어 놓으면 근데 평가관이 대단하다고는 할 건데 반대로 저것 때문에 감점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반대로 저 날짜를 적어 놓으시면 그럼 저 날짜에 바꾼 거 운영이 개정된 거지 않냐? 그럼 저 운영의 재정에 대한
어떤 운영 계정 절차 방법대로 뭐 운영위원회가 돼 직원에게 꺼내라. 그럼 거기도 안 맞아요. 누님 말씀드렸어요. 평가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매니 퀘스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해외여행 가가지고 그래도 좀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게끔 정말 나이 안 맞게 틈틈이 밥 먹을 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평가 준비하는 것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거를 하면 내가 3년을 앞으로 편할 수 있다. 몇 개월만 고생하면 내가 3년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자, 다음 또 질문, 빈도 질문인데, 자, 2019년 오픈한 기간이에요. 그럼 2020년부터 4년치 다 준비해 넣어야 되네. 아까 답변 드려요. 같은 맥락인데 제가 모르고 지금 중복해 넣어놨는데, 자, 이거는 앞에 그 사항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자,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앞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있습니다. 자, 우리 열콩콩님이 또 질문하신 거, 다들 많이 궁금해하신 거, 방문위원 운영회 구성이 있나요? 매뉴얼에 운영위원회 없는데 저희 센터장이 15고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 기간인지 아닌지는 시군구에도 전화가 온다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운영위원회 보고하세요 하시는 기관들은 내가 평상시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내가 운영위원회에 대한 하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운영규정에 넣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또 내가 예를 들어 뭐 아까 운영규 개정 절차에 대해서 운영위를 통해 하겠다 해서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운영규정 개정 절차라든가 우리 주관부 같은 경우는 뭘 집어넣으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서 예산 반영에 대한 그런 회의록 이런 거를 넣어 놓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질문, 다빈도 질문이 말 한마디 차이인데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내가 궁금한 건 남들도 궁금한 내용이 많아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우리 AKI님께서 또 질문한 내용인데, 자, 방문이와 방문구 제과센터인데, 방문간호 급여 적응 서비스가 너무, 아까도 이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방문위원과 방문 목욕은 분리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 통합으로 해도 좋으면 그 안에 요양 규정입니다. 목욕 규정입니다라고 다 표시를 하시고 통합으로 운영하는 운영 규정이다라고 그렇게 해야만 인정을 하는 거지. 떨랑 아무 표시 없이 네가 알아서 평가한 거 네가 알아서 이거 요양 목욕 해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 하시면 평가가 흥분해서 전부들 하나를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별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규정 비전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은 같이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 평가에서는 취업규정을 보는 항목은 평가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규정 이게 운영규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우리가 첨부 형태죠. 우리 첨부로 취업규칙을 같이 통합해서 평가관한테 보여주시는 게 그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 또 뭐 다른 질문이 뭐 여기 안에다가 뭐 일반 서식 예를 들어 우리가 운영회를 한다고 운영회 서식은 이걸로 쓸 겁니다. 직원 A는 이렇게 한다고 우리 직원은 이 서식을 쓸 거 이런 서식들을 하나씩 다 집어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도 많아요. 그런 건 어떠세요? 이거는 제가 한 8년, 10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8년, 10년 전에는 운영규정 안에다 그 서식을 다 넣었어요. 첨부, 별첨 1, 별첨 2, 별첨 3 해가지고 하나씩 왜 평가관한테 우리 이렇게 다 운영규정에 맞게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운영규정 안에 평가기준 운영규정대로 운영규정 개정 절차대로 절차를 운영규정 반영해서 운영규정을 집행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별도 서식을 보면서 아예 그냥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평가 준비를 다 하고 우리 너무 할 게 없어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 그때 하셔야 되세요. 네,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급여 제공 이제 우리 공단의 다빈도 질문 우리 코로나 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다빈도 우리 Q&A 같은 경우는 우리 운영규정 안에 내부 구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좀 뭐를 볼 거냐면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자, 운영규정에 대한 변경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좀 볼게요.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거. 자, 우리 낭독사봉님이 다빈도 퀘스천을 하신 건데 저희 기관 방문요약인데요. 운영규정비 거의 100쪽입니다. 자, 집시비 포함됐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법인급이면 저렇게 100장 넘어가요. 법인급이면. 자, 여기에는 재매액의 규정, 각종 서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필요한 걸까요?
또 내용 또한 시설 관련 등 내용도 보입니다. 자, 감점이네요. 바로 운영기능 내용을 필수 구성 내용 위주로 하여 변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뭐 어디 업체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요새 전산들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기관 들어가서 운영 규정을 제가 봅니다. 보면 이게 시설일까 제갈까 고민이 많이 되는 운영 규정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전산 프로그램들이 보면 약간 시설을 기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안에 시설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안에 어떤 운영위원회가 필수로 막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고충처리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시설 규모급으로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군력 현력까지도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잖아요. 우린 방문그룹과 주간보호잖아요. 주간보호에 그거 없어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지사님들이 특히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운영규정 기관 걸 내가 들어와서 봤는데 운영규정 이게 왜 이렇게 너무 두껍고 내용도 너무 많고 이거 아무래도 시설 것 같은데 시설센터님한테 얘기하면은 야 이게 저기 가서 A뿔 맞힌 기관과 운영규정 내가 힘겹게 받아온 거야. 예. 기간에 맞게끔 운영규정 하신 게 좋아요. 평가기준 이분이 뭐라고 했죠? 운영규정대로 기관 운영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오바해서 운영규정을 지금 만들어 놨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질문한 것처럼 그럴 때는 차라리 우리 운영규정 안에는 우리가 언제나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운영의 11개 항목 있죠. 이것만 들어가면 평가에서는 인정해요. 그러면 차라리 운영규정을 센터님과 이렇게 합의를 하세요. 운영규정을 1, 2부로 나누는 거예요. 1부는 요 항목을 집어넣고 2부에는 나머지 걸 집어넣으세요. 나머지 거를 별도 기타 운영규정 내요. 해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뭐 조직회계 규정, 물품 관련 규정 집어넣고 운영위원회 집어넣고 그죠? 아까 좀 말 시설 관련 내용인데 막 집어넣으세요. 근데 일부 안에다가는 그렇게라도 이제 좀 협의를 하시는 게 만약에 복지사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감점 맞으면 우리 복지사님한테 다 뭐라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건 예를 들어 복지사님이 딱 봤을 때 운영규정 평가 매뉴얼과 정말 다르게 돼 있다면 매뉴얼을 보여주시고 이대로는 감점을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센터님한테 그럼 책임은 센터님이 지세요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 또 다른 답인도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고충처리 관해 왜 자꾸 고충처리 절차가 올해 신설로 아시는지 제가 이게 좀 의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려요. 고충처리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단지 올해 그 파란색으로 표시가 왜 됐냐면 고충처리함이 추가돼서 그래요. 고충처리함이 나머지 고충처리 절차든 고충처리 지침이든 대장이 됐던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고충처리함만 추가된 거예요. 따라서 신설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운영규정 예전 거에도 보면 고충처리 있었어요. 거기 안에 단지 추가를 하셔야 된다는 건 본기관 이제 고충처리함을 놓겠다. 이런 거 하나 넣어 주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고충처리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아셨죠? 그걸 꼭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운영규정 안에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데 자, 방문형 센터인데 운영규정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신 건데요. 운영규정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자, 질문합니다. 운영규정을 바뀐 게 뭐가 있으세요? 바뀐 게 없다고 대부분 한결같이 말씀을 하세요.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내가 오픈을 할 때 운영규정 우리 시군구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운영규정을 그때부터 내가 우리 기관 이렇게 운영할 거야라고 운영규정을 시군구에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터넷 떠들거든 오픈 컨설팅해도 회사에 받은 운영규정에 제출하잖아요. 근데 제출해놓고 보니까 평가 기술이 안 맞잖아요. 그럼 수정을 해야죠. 수정을 하고 그 수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가지 항목 위주로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수정을 진행하시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운영규정이 너무 부실해요. 자, 그죠? 어디서 다운받았거나 어디서 받아왔거나 그죠? 제가 가끔 얼마 전에도 가가지고 운영규정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본인도 모르세요. 이걸 어디서 받아온지. 그냥 받아와서 이쁘길래 넣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간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시면 안 돼. 간소하더라도 저 11가지 지침 순서대로 집어넣고 우리 기관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것만 집어넣으시라고요. 더 잘 보이겠다고 뭐 이상한 데서 받아오고 뭐 정말 저기 백인 시설에 있는 운영일을 받아 우리랑 안 맞아요. 오히려 감점 맞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너무 부실에 변경하려고 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거의 전체 그러면 차라리 자 저희 카페에 서식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바꾸신 게 낫고요. 운영위원회 거치지 않고 따로 보고를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제가 우리 시청하신 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운영규정을 바꿨다고 제가 기관은 별도 시군구에 보고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요양원들은 그 사회복지 법인들 이런 데는 운영규정 개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증거, 전과 절차, 즉 운영회의를 통한 이 회의로까지 보고를 해야 운영규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소위 말해 우리가 법인급이에요. 법인급. 우리 일반 개인 그 노인복지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개정을 했다고 해서 어디다 보고해야 되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이 말씀 드리려고. 헷갈리지 마요. 어디서 또 와가지고 야 운영규정 개정하면 회의록 남겨가지고 보고해야 된대. 그리고 보고해야만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막 이런 거. 또 우리 요양원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들 있죠. 위원회들은 원래 시군구에 보고를 해요. 시군구에 보고를 하면 우리가 뭐 전문가 대표는 누구누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걸 표창장을 내려줘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제각기관 룰리 말씀드렸잖아요. 평가 기준에 운영위원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게 뭔 말이야 하고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이게 일단 우리 매뉴얼에 있는 건지 보세요. 우리 평가 제각기관 매뉴얼에 없는 거면 그거 시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 기준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운영 규정에 대한 내용 바꾸는 거에 대한 답변 질문을 받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운영 규정에 함께 포함되는 우리 운영 규정 개요 또는 운영 규정 우리 게시하는 거냐 비치하는 거냐 이런 게시 비치 운영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우리 블랙님이 질문하신 건데 운영 규정 개요를 이제 게시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평가 지침에 있죠. 우리 수급자 알 권리 보장이라는 평가 항목에 보시면 우리가 기관 게시판에 게시해야 될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운영 규정의 개요, 전문의 배당체 경험, 직접 평가 결과 통보서, 인력 현황, 비상 연락망, 노인 인권 신고, 노인 학대 기간 신고 전화번호 이렇게 우리가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운영규정에는 무엇을 게시하는 게 좋을까요? 운영규정의 개요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운영규정이 막 30장, 100장 돼 있잖아요. 이거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압축하라는 거예요. 압축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운영편에서도 좀 몇 번 보여드렸는데 자,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운영규정 개요 안에 개요 총괄, 목적은 뭐고, 우리가 뭐고다 이렇게 총괄해서 총칙. 그래서 우리가 정보연화, 월 이용료 비용 얼마 받을 거고, 배당 책임 우리가 가입됐고, 프로그램은 뭘 하고 있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디다가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거예요. 즉 운영규정은 개요는 저렇게 요약해서 우리가 게시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헷갈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기관들 가보면 운영규정에 개요 게시하랬더니 운영규정을 그대로 게시하셨어요. 감점 맞습니다. 그거는 운영규정을 그냥 게시한 거잖아요. 근데 평가에서 운영규정은 게시 항목이 아니에요. 비치 항목입니다. 누구나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놔두라고 하는 겁니다. 운영규정은. 그러나 운영규정의 개요는 운영규정을 뭐 세뇌작이든 내사장이든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영규정 요약본. 요약을 해가지고 게시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운영규정을 설명하면서 같은 운영규정이니까. 그러나 운영규정의 개요는 요점 정리한 걸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서식처럼 게시를 하는 거다. 그렇게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또 보신 것처럼 우리 호랑 사슴님이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운영계획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서식을 아까 보여드렸죠. 대부분 운영규정의 개요의 질문은 거의 90% 이상이 서식을, 그러니까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요약을.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죠. 더 자세히 보시면 운영편 가서 보시면 돼요. 그죠? 운영편 보시면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오늘 또 이제 마지막. 자, 운영규정 홈페이지 올리는 거 어떤 내용? 이거 저도 질문 많이 받는데 우리가 평가 매뉴얼에 보시면 잠깐 서식을 좀 볼까요? 서식을 여기 있구나. 수급자 알 권리 보장이라는 평가 항목인데 보시면 자, 이 보신 것처럼 평가 기준 2번에 보시면 노인장기형 홈페이지에 장기형 기간 정보를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기관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뭐죠? 자, 운영 규정을 홈페이지에 어떤 걸 올려야 되나요? 자, 평가에 보시면 어떠한 운영 규정을 우리 노인 전산상에 게시하는 게 없어요. 전산상에 우리 전산상 게시는 뭐냐면 우리 노인장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가 공인증 타고 들어가시죠. 왼쪽에 우리 작업 표시질 있고 그 맨 위에 보시면 기간 정보 입력하는 게 있어요. 뭐 우리 기간 사진도 올리고 주차장 올리고 대중교통 이용 올리고 그죠? 거기에 이제 올리라는 건데 여기에 어디에도 보신 것처럼 운영규정 올리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따라서 거기에 올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올려주시면 좋아요. 올려주시면 좋긴 좋아서 상관은 없지만 평가란에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운영규정에 대한 실전편을 진행해 드렸어요. 이 실전편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다양하게 운영규정을 내가 준비를 하면서 궁금해한 거
난 이거 너무 궁금해.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걸 해 말어, 해 말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는, 설명해 드리는 게 저희 실전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부터 이제 실전편이 올라올 겁니다. 운영규정에 대한, 그러면 이제 지금 운영규정에 대한 방문그룹이 됐든 주간보가 됐든 운영규정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거의 다 해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매뉴얼 설명드리는 기본편을 한 15분, 20분 설명을 드렸고요. 운영규정 작성하는 거를 한 30, 40분 정도 응용표 설명을 드렸고, 지금 그 운영규정을 그럼 작성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나는 이게 궁금해,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실전편, 이것만 지금 거의 30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분, 80분, 90분, 거의 1시간 반 동안 운영규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솔직히 무료로, 제가 무료로 지금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시청하신 분들, 저한테 해주셔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 카페에 보면, 하과장님 때문에 평가 준비 정말 잘했습니다. 하과장님 감사합니다. 제발 이런 댓글을 남길 수 있게끔 제 얘기를 보완을 하시든 참고를 하시든 다 좋습니다. 좋은 평가 결과를 맞으시면 되세요. 그럼 저도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힘들더라도 평가 준비를 이렇게 좀 돈 안 들고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영상으로 더 자세히 저도 설명드리려고 막 으쌰으쌰 힘이 나겠죠.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 모두 평가 준비 잘 하셔가지고 최우수 기간 되시기 바라고요. 저한테 깨알 도움 주고 싶으시다면, 자, 구독 누르시고요. 자, 주변에 저희 평가과장을 많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전편 1편 운영예정에 대한 모든 궁금한 것들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직원회에 대한 모든 궁금,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모두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하과장이었고요. Have a nice day.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